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제로페이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갑 속 신용카드 그리고 다른 페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 실적은 영 저조합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공론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제로페이의 좋은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쪼록 집단 지성을 통해 조금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9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긴급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운전면허 학원이 폐업한 뒤에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공원과 청년주택 등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건물 복층화와 정문 설비 마련, 가로녹지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공유경제와 동사무소 업무, 지역 관광 정보까지 하나의 앱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강남구에서 출범했습니다. 네,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하겠다라는 사업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브리핑이 지금 이 시각 서울시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핑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단단한 공감대도 만들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재구조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재 단절 고립된 형태의 광장을 해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은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는 논쟁과 토론을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삼아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결론에 이르게 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시민의 참여, 집단 지성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길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심과 소통으로 새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오랜 꿈을 완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서 3개 정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귀 기울여 듣겠다. 또 시민단체와 토론하겠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이 광화문 광장의 크기를 늘리고 구조 역시 재편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이 소통 부족과 반대 의견도 많아 왔었는데 오늘 자리는 이 박원순 시장이 소통 강화를 기조로 앞으로의 변화된 계획에 대해서 이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김재중 부장님 세 번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브리핑 자리에 이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이 반대 여론, 이를 어느 정도 수렴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 방향과 착공 시기도 어느 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긴급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취재 후 오늘 저녁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해봤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보셨지만 소통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이 현장으로 나서는 이 자치단체장들의 모습 요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현장 구청장실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민원 많은 장위동을 시작으로 모든 동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현장 구청장실이 장이동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구청장에게 주민들의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골목길에서는 주민과 갈등이 쉼없이 이렇게 벌어지고 지금 쓰레기가 너무 방치돼가지고 냄새도 냄새지만 아주 지금 저녁이면 빈집들로 인해서 많이 다니는 행인들이 불편하거든요. 재개발구역과 해제구역이 뒤섞여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좁은 골목길로 인한 주차난과 철거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이에 이승로 구청장은 장이동 일대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이라 밝혔고 쓰레기 문제 또한 원인 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면, 공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건 원인 행위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게 하려고 그래요. 괜히 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그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소통을 강조해왔던 이승로 성북구청장. 직접 민원 현장에 방문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하며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현장에 정답이 있다라는 이런 기조 아래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실행이 됐는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서 동별로 하루씩 이렇게 순방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엔 시범 사업으로 권역별로 운영됐던 현장 구청장실. 올해엔 장이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성북군의 모든 동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자동차 운전학원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부지를 두고 공원화와 청년 행복 주택 건립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원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학원을 알렸던 간판도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사용됐던 대형 컨테이너는 이미 치워졌고 수십 대의 차량들만 한쪽에 남았습니다. 이게 9월 5일날 여기인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아는 것도 나도 여기 아는 지가 얼마인데. 마포구 성산동 운전학원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수강생들을 정리하고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원 측은 부지 임차와 관련해서도 이미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이 왔어요. 폐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겠다. 계약 연장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학원의 철거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부지에 청년 행복주택이 건립될 거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얼마 전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 연말과 올 5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LH 그리고 마포구청 간 면담이 진행됐던 것. 해당 부지에 청년 행복주택 600호를 짓는 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기류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은 별론 것 같아. 공원은 여기 마포에 공원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응, 많은데 여기 공원 들어오면 뭐해, 그죠?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공원, 청정숲 조성이 만에 하나라도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안 된다면 이거는 큰 불행한 일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지가 워낙 커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청년 행복주택을 짓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인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은 향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마포구와 먼저 논의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교육정책일 겁니다. 강동구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대입정책에서 강동구 지역의 교육 현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구에서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 인사들 사이에서 대입 전형에 관한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정책 방향을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올 초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교육계 전반이 홍역을 치르면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옛날에는 감독이 학교나 학부 쪽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근데 지금은 학군이 그렇게 썩 별 볼 일은 없다. 공립이 위주가 되셔야 되는지 사립이 위주가 되셔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사진 죽이기, 그러니까 자사고는 그러려고 지금 시도를 몇 차례 했지만 시장에서 지금 못 통하잖아요. 개별적인 사람은 지역에 마다 또 다른 면이 있더라. 학교마다 또 다른 면이 있더라. 이런 거죠. 정부 주도 교육 정책의 한계점도 지적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 전문가는 매년 교육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를 거둔 경우가 드물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교육과 정책을 내놔도 대학 입시 요강은 대학이 만듭니다. 정부 주도하에 압도적으로 뭐를 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시대인 점도 있어요. 고덕 강일지구의 학급 과밀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를 비롯해 2020년 입주가 계획되고 있는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수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학생 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학교가 강동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 기반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정부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한편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학군이 집중된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에서 제기된 교육 수요를 종합해 향후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최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최종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재조정으로 공사가 잠시 지연됐었는데요. 현대화 사업 2단계인 도매곤역 공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유통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지난 2015년 1단계 사업으로 가락몰곤역인 소매곤역의 현대화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조정으로 지연됐던 마지막 2단계 사업 도매곤역의 현대화는 최근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초 2단계 사업은 109 채소 2동을 시작으로 채소 1동과 과일동, 공동 배송장 등 409까지 순차적으로 재건축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9의 중간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됐고 정부는 도매곤역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해 1년 가까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393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요. 기재부에서는 이제 나머지 그 공구에도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작년 18년 9월에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도매곤역 건물들의 복층화가 추진되고 공구별로 절기별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원 설비가 들어섭니다. 특히 옥상부를 비롯해 도매곤역 남측과 북측에 폭 30m 규모의 가로녹지가 조성돼 소음과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격거리를 30m 이상 그 녹지 폭을 주기 때문에 그 소음이나 불빛이나 그다음에 이제 먼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시장 안에서 소화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마치며 탄력을 받게 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매곤역 109 채소 2동의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행정이나 생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하나의 앱으로 생활 속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더 강남 앱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내 주변의 주차장과 이용 요금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쉽게 찾아봅니다. 무언가 만들고 싶거나 배우고 싶으면 공유 경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출입 신고는 동주민센터를 안 가도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행정이나 모든 생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더 강남 앱으로 출시 행사를 통해 세상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에 깔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더 단조롭고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더 강남 앱은 관광, 환경, 문화 같은 개별화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 구축한 통합 플랫폼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여기엔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의지도 담겼습니다. 강남이 제1의 도시로서 스마트 시티로 가는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기획해 평가단의 의견 수렴, 전문 기업과 업무 협약으로 탄생한 더 강남 앱은 지속적인 기능 개발을 통해 내 손안에 강남을 담아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60%대가 됐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성화고를 나와도 일자리 구하는데 애를 먹게 되자 노원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성화고 3학년인 김클레어 학생. 졸업을 앞둔 요즘 마음은 심란합니다. 취업을 목표로 3년간 열심히 준비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약간 상담 같은 거 받고 싶어요. 약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은 67%, 2017년 76%에서 한 해 만에 1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애를 먹는 이유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일자리 축소, 여기에 올바른 정보 공급 부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선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곤 있지만 교내 수업과 실제 기업이 원하는 부분에는 간극이 크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활동이고요. 물론 단위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열고는 있습니다만 일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구청 쪽에서 도와주는 거하고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진로 탐색 설명회. 300명의 학생이 빼곡히 자리한 가운데 취업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뒤를 이어 기업 관계자의 상담과 면접 이미지 메이킹 수업 등 취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2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탐색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페스티벌이 좀 필요하다. 취업을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원구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특성화고 학생의 구직 등록과 개인 상담 등 사후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평소 가볍게 여겨지는 동전들. 하지만 한데 모이면 액수는 적지 않습니다. 어제 서울 효창공원에서는 용산군의 어린이집 원생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개인의 동전이 모여 지역 내 불우아동을 도울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저금통이 제법 무거워 보입니다. 평소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걸 참아가며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온 결과인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금함에 넣습니다. 용산군의 어린이집 60여 곳에서 동참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입니다. 착한 일 하면 엄마가 한 개씩 넣어줘요. 500원. 아픈데 병원도 못 가는 친구도 주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도 줄 거예요. 모금액은 동전 분류와 개수 작업을 거쳐 용산복지재단에 전달됩니다. 재단에선 모금액을 지역 내 불우아동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심장병 치료도 한 사례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가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질병이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그 치료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에선 기부를 마친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한 놀이와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블록을 활용한 놀이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교통안전교실은 인기입니다. 손 벌쩍! 애들한테는 어린 시절에 참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장소가 더 넓어진다면 우리 주민들의 또 뜻이나 정성도 모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소가 좀 협소한 쪽을 좀 개선한다든지 해서 올해로 15회째 열린 용산구 사랑의 동전 모으기.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제16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어제 경기 결과 전해드립니다. 이수와 강남의 경기에서는 이수가 강남을 8대0 5회 콜드로 이겼습니다. 영일과 수유의 경기는 영일이 5회에만 8득점하며 수유를 9대2로 꺾었습니다. 갈산과 상일의 경기는 갈산이 상일을 14대3으로 물리쳤고 남정과 포니의 경기는 양팀이 각각 4회와 6회에 한 점씩을 내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수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은 다음 달 착수해 내년 10월 정도 마무리될 예정으로 예산은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용역은 크게 차량기지 이전과 3호선 연장, 차량기지 이전 부지 개발과 기본 구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수서 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의회가 어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모두 3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또 오늘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치고 25일에는 구정질문이 열립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내일부터 술을 테마로 한 지역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립니다. 서대문구 신촌에서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촌 맥주 축제가 열리고요. 건어물로 유명한 중구 신중부시장에서도 내일 오후부터 건어물 맥주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평 자라섬에서도 주말까지 전국 막걸리 페스티벌이 열리니까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